지난번에 임대차 계약 전 유의할 점에 이어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살던 집과 살 집의 이사 시기 확인.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가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현 전세 임대인과 이사 시기에 대해 상호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집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세라는 것이 개인이 개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2년 후에 만기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금을 마련해 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야 전세 보증금을 주죠라는 식의 임대인이 아직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살던 집과 살 집의 이사 시기에 대해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임차보증금 지급 방법. 전세집 계약을 할 때 전체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현금에 여유가 있으면 계약금 후 중도금 없이 잔금까지의 기간을 줄여서 전세 보증금을 조금 깎아볼 수도 있고, 현금의 여유가 빠듯하면 중도금을 2차로 나누거나 중도금과 잔금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 발생 방지. 전세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인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을 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특이하게 계약 이후 잔금 전까지 임대인이 등기상의 선순위 권리, 그러니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선순위 권리 설정 관련한 위약금 조항을 특이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 해지 시 계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입니다. 해약금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았으면 별도의 특약 없이도 계약금이 해약금이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돈입니다.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거죠.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에 관한 합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 임차인이 매달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시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합의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